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나르시시스트 전문 상담사 흰둥이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격 장애를 구성하는 특성은 모두 스펙트럼에 따라 여러 양상을 보여서 같은 나르시시스트라고 할지라도 나타나는 증상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각기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악성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자기애성 특성과 함께 반사회적 성격 장애, 여러 정신병리적 증상, 성격 장애 특성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12가지 문항 중 해당되는 문항이 많을수록 똑같은 나르시시스트 중에서도 심각도가 높은 악성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사디즘입니다. 악성 나르시시스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서 사디스트는 다른 사람의 고통, 괴로움, 굴욕감을 통해 즐거움, 즉 성적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기꺼이 상대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며 언어적, 정서적, 심지어 신체적 고통을 가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상황을 조작하려 합니다.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스라이팅에서부터 러브 바밍까지 더 넓은 범위의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런 사기 행위의 효과가 최고조에 이를 때까지 수년간 사용하고 연마하는데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감소시키고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게끔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악성 나르시시스트라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상대를 조종하는 데에서도 많은 기쁨을 얻습니다. 또 조작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병적인 거짓말쟁이에 속이고 훔치고 변덕스러운 기분, 공격성과 이유 없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누구와도 어떤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는 자기애적 행동의 파괴적인 패턴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비판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사회화되지 못한 낮은 수준의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을 받아도 그것이 우스꽝스럽고 농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을 대충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어떠한 형태의 비판이라도 자신의 성격이나 열등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약간이라도 이를 눈치채면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아감은 너무나도 약해서 쉽게 손상되기에 보복이나 문제 확대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에 대해 더 나은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다섯 번째, 편집증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생각하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지나치게 의심하고 그들을 올가매려고 하는데요. 이런 편집증은 항상 상대방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과잉 경계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까 두려워서 피해자의 움직임을 더 강하게 통제하려고 듭니다. 여섯 번째로 공감 능력 부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낮은 수준의 나르시시스트는 부족한 공감 능력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꺼려해서 어느 정도 후회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타의적인 시선 때문에라도 말이죠. 그러나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거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공감이란 이들에게는 완전히 낯설고 무지한 개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야기한 고통에 대해 아무런 후회도 느끼지 않으며 고로 이들이 악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 특징으로 무양심과 무책임감을 들 수 있습니다.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합니다. 또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외부화하고 전가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입힌 상처나 자신이 초래했을 수 있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단호히 부인합니다. 여덟 번째 관심병. 낮은 수준의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긍정적인 형태의 관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관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부정적인 관심으로부터도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악당 역할을 즐기면서 도덕적, 지적인 대결과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존재가 두렵고 강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것을 생각하며 이를 즐기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그들은 과대망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중요성이 너무 부풀려져 있습니다. 더 매력적이고 지능적이며 성공적이다는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과대함은 그들의 권리의식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번째, 질투심.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시기하는 상대를 얕보기 시작하며 순전히 운이 따랐다고 그들의 성공을 비하하는데요. 기회가 생기면 상대에게 나쁜 조언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평판을 훼손함으로써 상대방의 앞길을 막는 걸 서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속으로 매우 기뻐합니다. 11번째, 이기주의.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기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하루 종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할 텐데요.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편협한 믿음만을 사실로 보기에 자신의 견해에 맞춰 복잡한 상황을 지나치게 자기 입맛대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된 가면을 쓰고 생활합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처음엔 친절하고 아이같이 순수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가면을 쓰고 접근해 목표물이 파편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 모습을 드러내고는 합니다. 이상으로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12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몇 가지 항목이 해당되시나요? 만약 나르시시스트 정도가 심각하다면 나르시시스트 가족이나 배우자, 직장 상사나 동료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나르시시스트 관련 글들도 읽어보시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고민을 같이 나누고 그에 대한 해결법과 조언점을 상담을 통해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